금 따는 콩밭. 땅속 저 밑은 늘 음침하다. 고달픈 간드레불. 맥없이 프리키하다. 밤과 달라서 낮엔 대우 흐릿하였다. 겉으로 황토 장벽으로 앞뒤 좌우가 콕 막힌 좁지간 구덩이. 흡사히 무덤 속같이 귀중중하다. 싸늘한 침묵 쿠더브레한 흙내와 징그러운 냉기만이 그 속에 자욱하다. 곡괭이는 뻔질 흙을 이르짚는다. 안팡스러이 나려쪼며 퍽퍽퍽 이렇게 매떨어진 소리뿐. 그러나 간간 우수수하고 벽이 헐린다. 영식이는 일손을 놓고 소매자락을 끌어당기어 얼굴에 땀을 흘른다. 이놈의 줄이 언제나 잡힐는지 기가 찼다. 흙 한 줌을 집어 코 밑에 바짝 들여대고 손가락으로 샅샅이 뒤져본다. 완연히 버력은 좀 변한 듯 싶다. 그러나 불퉁 버력이 아주 다 풀린 것도 아니었다. 말똥 버력이라야 금이 온다는데 왜 일이 안 나오는지 곡괭이를 다시 집어든다. 땅에 무릎을 꿇고 궁뎅이를 번쩍 든 채 씩씩거린다. 곡괭이는 무작정 내려찍는다. 바닥에서 물이 스미어 무릎팍이 흔건히 젖었다. 굳 엎은 천판에서 흙방울은 나리며 목덜미로 굴러든다. 어떤 때에는 웃 벽의 한쪽이 떨어지며 등을 탕 때리고 부서진다. 그러나 그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금을 캔다고 콩밭 하나를 다 잡쳤다. 약이 올라서 죽을 둥 살둥 눈이 뒤집힌 이 판이다. 손바닥에 침을 탁 뺏고 곡괭이 자루를 한번 고쳐 잡더니 쉴 줄 모른다. 등 뒤에서는 흙 긁는 소리가 드윽드윽 난다. 아직도 버력을 다 못 친 모양. 이 자식이 일을 하나? 시졸하나? 남은 속이 바적 타는데 웬 배심이 이리도 좋아? 영식이는 살기 띄인 시선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 없이 수제를 노려본다. 그제야 꾸물꾸물 바지개에 흙을 담고 등에 메고 사다리를 올라간다. 굿이 풀리는지 벽이 우쭐하였다. 흙이 부서져 나린다. 전날이라면 이곳에서 안에 한번 못하고 생주검이나 안 할까? 털끝까지 쭈뼛할 게다. 그러나 인젠 그렇게 되고도 싶다. 수제란 놈하고 흙더미에 묻히어 한꺼번에 죽는다면 그게 오히려 날 게다. 이렇게까지 몹시 미섰다. 이놈 풍찌는 바람에 애끝은 콩밭 하나만 결단을 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낭패다. 세벌논도 못 맸다. 논둑의 풀은 성큼 자란 채 어지러이 늘려져 있다. 이 기미를 알고 지주는 대로하였다. 내년부터는 농사질 생각 말라고. 발을 굴렀다. 땅은 아무리 파도 지수가 없다. 이만해도 5길은 훨씬 넘었으리라. 좀 더 짚혀야 오를지 혹은 북으로 밀어야 오를지 우두머리 망설인다. 금점일에는 풋들이다. 입대껏 수제의 지위를 받아 일을 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금을 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칙칙한 짓은 안 한다. 이리 와. 이것 좀 파게. 그는 어쓴 위풍을 보이며 이렇게 분부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 손을 털며 뒤로 물러섰다. 수제는 군말 없이 고분했다. 시키는 대로 땅에 무릎을 꿇고 벽체로 군버력을 긁어낸 다음 다시 파기 시작한다. 영식이는 치다 남은 버력을 질러낸다. 커단 걸대를 뒤툭거리며 사다리로 기어오른다. 군문을 나와 버력더미에 흙을 막 내칠 참이다. 왜 또 파 이것들이 미쳤나 그래? 산에서 나려오는 마름과 맞닥뜨렸다. 정신이 떠름하여 그대로 벙벙이 섰다. 오늘은 또 무슨 포악을 들을란가 말라니깐 왜 또 파는 게야? 하고 영식이의 바지게 뒤를 지팽이로 콱 찌른다. 갈아먹으라는 밭이지.
흙 쓰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 미친 것들아, 콩밭에서 웬 금이 나온다고. 이 지랄들이야 그래? 하고 목에 핏대를 올린다. 밭을 버리면 간수 잘못한 자기 탓이다. 날마다 와서 그 푹새를 피고 금화야도 다음 날도 보면 또 여전히 파는 것이다. 오늘로 이 구덩이를 도로 묻어놔야지. 내일로 당장 징역 갈 줄 알게. 넘어 감정에 격하여 말도 잘 안 나오고 떠듬떠듬 걸린다. 주먹은 곧 날아들듯이 허구리 깨서 불불 떤다. 오늘만 좀 해보고 고만두겠어요. 영식이는 낯이 붉어지며 가까스로 한마디 했다. 그리고 무턱대고 빌었다. 마름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버린다. 그 뒷모양을 영식이는 멀거니 배웅했다. 그러나 콩밭 낯을 들여다보니 무더니 애통이 터진다. 멀쩡한 밭에 구멍이 사방으로 풍풍 뚫려 있다. 예제없이 버력은 무대기 쌓였다. 마치 사태를 만난 공동묘지와도 같이 귀살적고 대우 을씨년스럽다. 그다지 잘 되었다 해도 콩포기는 겁한 버력더미에 다 앗깔려버리고 군데군데 어쩌다 남은 놈들만이 고개를 나풀거린다. 그 꼴을 보는 것은 자식 죽는 걸 보는 게 낫지 참아 못할 경상이었다. 농토는 모조리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대관절, 올 밭도지, 배 두 선반은 뭘로 해내야 좋을지. 게다 밭을 망쳤으니 자칫하면 징역을 갈는지도 모른다. 영식이가 구덩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동무는 땅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다. 태연무심히 담배만 뻑뻑 피는 것이다. 언제나 줄을 잡는 거야? 인제 차차 나오겠지. 인제 나온다. 하고 코웃음 치고 엿먹더니 조금 지나매해 이 새끼! 흙덩이를 집어들고 골통을 나려친다. 수재는 억후하고 그대로 푹 엎으린다. 그러다 뻘떡 일어선다. 눈에 띄는 대로 곡괭이를 잡자 대뜸 달겨들었다. 그러나 강약이 부동. 왁살스러운 팔뚝에 충겨져 벽에 가서 쿵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에 제가 빼앗긴 곡괭이가 정배기를 겨누고 나아드는 걸 보았다. 고개를 획 돌린다. 곡괭이는 흙벽을 퍽 찍고 다시 나간다. 수재 이름만 들어도 영식이는 이가 갈렸다. 분명히 홀딱 속은 것이다. 영식이는 번디 금점에 이력이 없었다. 그리고 흥미도 없었다. 다만 밭고랑에 웅크리고 앉아서 땀을 흘려가며 꾸벅꾸벅 일만 했다. 올해는 콩도 뜻밖의 잘 열리고 마음이 좀 놓였다. 하루는 홀로 김을 메고 있었노라니까. 여보게 덥지 않은가? 좀 쉬었다 하게. 고개를 들어보니 수재다. 농사는 안 짓고 금점으로만 돌아다니는데 무슨 바람에 또 왔는지 싱글벙글한다. 좋은 수나 걸렸나 하고. 돈 좀 많이 벌었나? 나 좀 채줄게. 벌구 말고. 맘껏 먹고 맘껏 쓰고 했네. 술에 권한 얼굴로 신껏 주적거린다. 그리고 반머리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객설을 부리더니 자네 돈벌이 좀 안 하려나? 이 밭에 금이 묻혔네. 금이. 뭐? 하니까 바로 이 산 너머 큰 꼴에 광산이 있다. 광부를 300여 명이나 부리는 노다지 판인데 매일 소출되는 금이 70냥을 넘는다. 돈으로 치면 7,000원. 그 줄맥이 큰 산 허리를 뚫고 이 콩밭으로 뻗어나왔다는 것이다. 둘이서 파면 불과 열흘 안에 줄을 잡을 것이고 적어도 하루 서돈씩은 딸이라. 우선 30원만 해도 얼마냐. 소를 산 데도 반필이 아니냐고. 그러나 영식이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금점이란 칼 물고 뜀뛰기다. 잘 되면 이연이와 못 되면 신세만 좁한다. 이렇게 전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 왔다.
그 다음 날도 와서 꾀송거리다 갔다. 세 번째 번에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들고 영을 피운다. 몸이 달아서 또 온 것이었다. 봉당에 걸터 앉아서 저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니 조당수는 몸을 훌친다는 둥, 일꾼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둥, 남들은 논을 사느니 밭을 사느니 떠드는데 요렇게 지내다 그만둘 테냐는 둥 일적거리며 지절거린다. 아주머니, 이것 좀 먹게 해주시게요. 그리고 비로소 영식이는 아내에게 술병을 내놓는다. 그들은 밥상을 끼고 앉아 즐겁게 술을 마셨다. 몇 잔이 들어가고 보니 영식이의 생각도 저욱이 돌아섰다. 딸은 1년 고생하고 끽, 콩 몇 섬 얻어 먹느니 보다는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짓이다. 하루에 잘만 캔다면 한 해 줄곧 공들인 그 수확보다 훨씬 이익이다. 올 봄 보낼 제 비료값 빚진 7원 까닭에 나날이 쫄리는 이 판이다. 이렇게 지지하게 살고 말 바에는 차라리 가루지나 세루지나 사내 자식이 한번 해볼 것이다. 내일부터 우리 파보세. 돈만 있으면이야. 그까진 콩은. 수재가 안달스레 재우쳐 보채일체 선뜻 응낙했다. 그래 보세. 빌어먹을 거 안 됨 고만이지. 그러나 꽁무니에서 죽을 마시고 있던 아내가 허구리를 쿡쿡 찔렀기에 망정이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좀 주저했을 법도 했다. 아내는 아내대로의 심사가 빨랐다. 시체는 금점이 판을 잡았다. 스물스물 농사만 짓고 있으면 결국 빌어먹을 수밖에 더 못 된다. 얼마 안 있으면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할 것 없이 모두 금쟁이 손에 구멍이 뚫리고 뒤집히고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그때는 뭘 파먹고 사나 자 보아라. 머슴들은 짜이나 한 듯이 일하다 말고 훅닥하면 금점으로 내빼지 않는가. 일꾼이 없어서 올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느니 마느니 하고 동네에서는 떠들썩하다. 그리고 번듯한 포농들이 호미를 내던지고 강변으로 개울로 사금을 캐러 달려간다. 그러다 며칠 뒤에는 다비신에다 옥당목을 떨치고 희자를 뽑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콩밭에서 금이 날 줄은 아주 꿈밖이었다. 놀라고도 또 기뻤다. 올해는 그냥 침만 삼키던 그놈 코다리 명태를 짜증나게 먹어보겠구나만 하여도 속이 매질 듯이 짜릿했다. 뒷집 양근댁은 금점 덕택에 남편이 사다 준 흰 고무신을 신고 나릿나릿 걸었다. 그 모습이 몹시 부러웠다. 자신도 얼른 금이나 펑펑 쏟아지면 흰 고무신도 신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하리라. 그렇게 해보지 뭐. 전양반 하잔대로만 하면 어련히 잘 될라구. 얼뚜라야 앉았는 남편을 이렇게 추겼던 것이다. 동이특이 무섭게 콩밭으로 모였다. 수재는 진언이나 하듯 이리저리 중얼거리며 덤벙거리듯 밭을 왔다 갔다 했다. 자신이 따는 땅 속에 누운 줄맥을 어림하여 보는 맥이었다. 한참을 밭을 헤매다가 산 쪽으로 붙은 한 구석에 딱 서며 손가락을 펴들고 설명했다. 큰 줄이란 번시 산운. 산을 끼고 도는 법이다. 이 줄이 노다지임에는 필시 익현으로 버듬이 누웠으리라. 그러니 여기서부터 파들어 가자는 것이다. 영식이는 그 말이 무슨 소린지 새기지는 못했다. 다만 금점에는 난다는 수재이니 그 말대로 하기만 하면 영락없이 금이 나겠지 하고 그것만 믿었다. 군말 없이 지시받은 곳에 삽을 푹 꽂고 파헤치기 시작했다. 금도 금이지만 애써 키워온 콩도 콩이었다. 거진 자란 허울 멀쑥한 놈들이 삽 끝에 으츠러지고 흙에 묻히고 하는 것이다. 그걸 보는 것은 썩 속이 아팠다. 애틋한 생각이 물밀듯이 들 때 가끔 삽을 놓고 허리를 굽어 콩잎에 흙을 털어주기도 했다. 아, 이 사람아.
맥적게 그건 봐 뭘 해. 금을 캐자니깐. 아니야. 허리가 좀 아팠어. 핀잔을 듣고는 조금 열적했다. 하긴 금만 잘 터져 나오면 이까진 콩밭쯤이야. 이 밭을 풀어 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눈을 감고 삽의 흙을 아무렇게나 콩잎 위로 헥헥 내던진다. 구구루, 땅이나 파먹지 이게 무슨 지랄들이야? 동리 노인은 뻔찔 찾아와서 귀 거친 소리로 말했다. 밭에 구멍을 셋이나 뚫었다. 그리고 대구 뚫는 길이었다. 금인가 난장을 맞을 건가? 그 때문에 농구는 버렸다. 이게 필연코 세상이 망할 징조이리라. 그 소중한 밭에 구멍을 뚫고 이 지랄이니 그놈이 온전할 건가? 노인은 제 물화의 지팽이를 들어 삿대질을 아니할 수 없었다. 벼락 맞으니 벼락 맞아. 염려 말아유. 누가 알레지유. 영식이는 그럴 적마다 대충 쏘았다. 골칫거리로 흙을 되는 대로 내던지고는 침을 탁 뱉고 구덩이로 들어간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끈이 남았다. 줄을 찾는다고 콩밭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다. 줄이 언제 나올지 아직 깜깜했다. 논도 못 메고 물도 못 보고 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다. 밤에는 잠이 안 와 멀뚱하니 애를 태웠다. 수제는 낙담하는 기색도 없이 늘 한양이었다. 땅에 웅크리고 시적시적 노량으로 땅만 판다. 줄이 꼭 나오겠나? 목이 말라서 영식이가 물었다. 이번에 안 나오거든 내 목을 피게. 서슴지 않고 장담하며 꿋꿋했다. 이걸 보니 영식이도 마음이 좀 놓이는 듯 했다. 전날 금이 없었다면 무슨 멋으로 이 고생을 하랴. 반드시 금은 나올 것이다. 그제야 이왕 손에는 할 일 없거니와 고만두리라든 절망이 스르르 사라지고 다시금 주먹이 쥐어졌다. 캄캄하게 밤은 어두웠다. 어디선가 개가 요란히 짖어댔다. 남편은 진흙투성이로 산에서 내려왔다. 풀이 죽어서 몸도 잘 가꾸지 못하고 아랫배에 축 늘어졌다. 이 꼴을 보니 아내는 맥시 다시 풀린다. 오늘도 또 글렀구나. 금이 터진다고 집을 한 채 사간다고 자랑을 하고 왔으니 이내 헛일이었다. 이제는 좌지가 나서 낯을 들고 나아갈 엄두조차 없었다. 남편에게 저녁을 갖다 주고 딱하게 바라본다. 인젠 구운 양식도 다 먹었는데. 새벽에 산재를 좀 지낼 텐데 한 번만 더 깨워. 남의 말에는 대답 없고 유하게 흘려 늦은 소리뿐. 그리고 누운 채 눈을 지그시 감아버린다. 죽거리도 없는데 산재는 무슨. 듣기 싫어. 요망 맞은 년 같으니. 이 호통의 아내는 고만 멈췄다. 요즘 와서는 무턱대고 공연스레 골만 내는 남편이 역시 딱했다. 환장을 하는지 밤잠도 자지 않고 소리만 뻑뻑 지르며 덤벼들려고 든다. 심지어 어린 것이 조금 울어도 이 자식 갖다 내꾸린다고 푹새를 피운다. 저녁을 아니 먹음으로 그냥 치워버렸다. 남편의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고 양근댁 안태로 또다시 안 갈 수 없다. 그간 양식은 구워다 먹고 갚지도 못했는데 또 무슨 면목으로 입을 버릴지 난처한 노릇이었다. 그는 생각 끝에 있는 염치를 보째 쏟아 던지고 다시 한번 찾으러 간다. 하지만 딱 맞닥뜨려 입을 열고 내일 산재를 지낸다는데 쌀이 있어야지요. 하자니 얼굴이 화끈하고 모닥불이 일어난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어지간히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지요. 산신이 번나면 축도 그릅니다. 말을 받으며 남편은 빙그레 웃는다.
온몸이 금점에 장구 따라난 몸인 만큼 이런 일에는 적잖이 속이 튀었다. 손수 쌀따퇴를 떠다 주며 산재란 안 지냄 몰라도 이왕 지낼려면 아주 정성껏 해야 됩니다. 산신이란 노하길 잘하니까요. 하고 비방까지 깨쳐보낸다. 쌀을 받아 들고 나오며 영식이 쳐는 고마움보다 먼저 미안해질려 얼굴이 다시 빨갛다. 그리고 그들 부부 살아가는 살림이 참으로 몹시 부러웠다. 양근댁 남편은 날마다 금점으로 감돌며 버럭더미를 뒤지고 토록을 주워온다. 그걸 온종일 장판돌에다 갈며 수가 좋으면 2, 3원, 오가도 7, 80전 꼴은 매일 심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쌀을 사고 피력을 끊고 떡을 하고 장리를 놓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요 꼴인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메이는 듯 맹맥한 한숨이 연발한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 떡살을 담궜다. 낼은 뭘로 죽을 쑤어 먹을는지 움묵에 웅크리고 앉아 맞은편에 자빠져 있는 남편을 곁눈으로 살짝 훑어본다. 남들은 돌아다니며 금을 잘도 주워 오련만 저 망나니 제 밭 하나를 다 버려두고 금 한 톨 못 주워오나 변변치도 못한 사나이. 저도 모르게 얕은 한숨이 겹어 2번 터진다. 밤이 이슥하자 그들 양주는 떡을 하러 나왔다. 남편은 절구에 쿵쿵 빠았다. 그러나 채가 없다. 동네로 돌아다니며 빌려오느라고. 아내는 다리에 불풍이 났다. 왜 이리 앉았소? 불 좀 지피지. 떡을 찌다가 얼이 빠져 멍하니 앉은 남편이 밉살스럽다. 남은 이래저래 애를 죄는데 저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리 있는 건지. 낫으로 삭정이를 탁탁 죄겨서 던져주며 아내는 은근히 훅닥했다. 닭이 2회를 치고 나서야 떡은 되었다. 아내는 시루를 쥐고 남편은 겨드랑이에 자릿대기를 꼬았다. 그리고 캄캄한 산길을 올라간다. 비탈길을 얼마 올라가서야 콩밭은 놓였다. 전면은 우뚝한 검은 산에 둘러 막힌 곳이었다. 가생이로 느티 대추나무들은 머리를 풀고 서 있었다. 반머리 조금 못 미쳐 남편은 걸음을 멈추고 뒤에 아내를 돌아본다. 있네. 그러고 여기 가만히 섰어. 실루를 받아 한 팔로 껴안고 그는 혼자서 콩밭으로 올라섰다. 앞에 쌓인 것은 모두 흙더미. 그 흙더미를 막 돌아서려 할채 아마 돌을 찾는 모양이다. 몸이 시려올라 우찔근하니 아내는 기급히 뛰어오르며 그를 부축했다. 우정 타라고. 왜 올라와? 요망 맞은 년. 남편은 몸을 고루 잡고 소리를 뻑 지르며 아내의 얼뺨을 붙인다. 가뜩이나 죽으라 하는데 불길하게도 계집년이. 그는 맞듣지 않게 투덜거리며 밭으로 들어간다. 밭 한가운데 자리를 펴고 그 위에 시루를 놓았다. 그리고 시루 앞에 공손하고 정성스럽게 제배를 크게 한다. 우리를 살려줍시사. 산신께서 거들어주지 않으면 저희는 죽을 밖에 꼼짝 수 없습니다유. 그는 손을 모아 이렇게 축원했다. 아내는 이 꼴을 바라보며 독이 뾰록같이 올랐다. 금점을 함에도 금 한 톨 못 캐는 것이 버릇만 점점 글러간다. 그전에는 없던 요새 생긴 못된 버릇이다. 금 캐라, 뺨치라. 제발 덕분에 고놈의 금 좀 나오지 말았으면. 그는 뺨 맞은 앙심으로 맘껏 방자했다. 하긴 아내의 말대로 되었다. 열흘이 썩 넘어도 산신은 깜깜무소식이었다. 남편은 밤낮으로 눈을 까뒤집고 구덩이에 묻혀 있었다. 어쩌다 집에 내려오는 때이면 얼굴이 헐떡하고 어깨가 축 늘러지고 거의 병든 몸 같았다.
그리고 잠잤고 커다란 몸집을 방고래에다 푹 하고 내던지기도 했다. 제이미 부틀. 주거나 버렸으면 혹은 이렇게 탄식하기도 했다. 아내는 밥가지에 점심을 지고 집을 나섰다. 젖먹이는 등을 두다리며 좋다고 끽끽 울었다. 이제는 흰 고무신이고 코다리며 생각할 겨를 쫓아 물렀다. 그리고 금하는 소리만 들어도 입에 신물이 날 만큼 되었다. 그건 고사하고 꿔다 먹은 양식에 졸리기나 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가을은 논으로 밭으로 날이었다. 농군들은 기꺼운 낯으로 만나면 흥겨운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남편은 앵한 밭만 망치고 논조차 건사하지 못했으니 이 가을에는 뭘 걷어들이고 뭘 즐겨야 할지 모른다. 그는 동리 사람들의 이목이 부끄러워 산길로 돌았다. 솔숲을 나서서 멀리 밖을 바라보니 둘이 다 나와 있다. 오늘도 또 싸운 모양. 하나는 이쪽 흙더미에 앉았고 하나는 저쪽에 앉았다. 서로 외면하며 담배만 뻑뻑 피운다. 점심들 잡숫게요. 남편 앞에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가만히 맥을 보았다. 남편은 적삼이 찢어지고 얼굴에 생채기가 났다. 그리고 두 팔을 걷고 먼 산을 향해 묵묵히 앉았다. 수제는 흙에 박혔는지 얼굴은커녕 귓속까지 흙투성이었다. 코 밑에는 피딱지가 말라붙고 아직도 조금씩 피가 흘러나왔다. 영식이 철을 보니 열이 오른 모양. 고개를 돌려 모로 떨어치며 입맛만 쩍쩍 다시었다. 금캐라니 밤낮 피만 내다 말라는가. 빛에 졸리어 남은 속을 볶는데 무슨 호강에 이지랄들 인구. 아내는 못마땅해 눈가에 살을 모았다. 산재 지난다고 꿔온 것은 언제나 갚는다지요. 뚱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 말끝을 꼬부린다. 그러나 남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어조를 좀 돋우며 갚지도 못할 걸 왜 꿔오라 했지요. 이 말은 남편이 채 가라앉지도 못한 분통을 다시 건드린다. 그는 벌떡 일어나 황밤 주먹을 쥐어 창랑할 만치 아내의 골통을 후렸다. 계집년이 방정맞게. 다른 것은 모르나 주먹에는 아찔했다. 멋없이 덤비다간 골통이 부서진다. 암상을 참고 바르르 하다가 이윽고 아내는 등에 업은 아이를 끌어들였다. 남편에게 그대로 밀어던지니 아이는 까르륵 숨모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아내는 돌아서서 혼잣말로 콩밭에서 금을 딴다는 숙맥도 있담. 하고 빗대놓고 비양거렸다. 이년아 뭐? 남편은 대뜸 달려들며 그 볼치에 다시 올찬 황밤을 주었다. 적으나마 계집이니 위로도 해야겠지만 요건 분만 폭폭 질러놓는 셈이다. 예, 빌어먹을. 이 판세판이다. 너 어구 안 산다. 오늘로 가거라. 아내를 와락 떠다밀어 논둑에 제켜놓고 그 헛구리를 발길로 퍽 찼다. 아내는 입을 헉하고 벌렸다. 내가 허라고 옆구리를 쿡쿡 찌를 때는 언제냐? 요 집안 망할 년. 그리고 다시 퍽 질렀다. 연하여 또 퍽. 이 꼴들을 보니 수제는 조바심이 일었다. 저러다가 그 분풀이가 다시 제게 슬그머니 옮겨올 것을 지레채었다. 이제 걸리면 죽는다. 그는 비슬비슬하다가 어느 틈엔가 구덩이 속으로 신압처럼 없어져 버렸다. 볕은 다스러운 가을 향취를 풍긴다. 주인을 잃고 콩은 무거운 열매를 둥글둥글 흙에 굴린다. 맞은 쪽 산 밑에서 별을 비며 기뻐하는 농군의 노래가 들린다. 터졌네. 터져. 수제는 눈이 휘둥그렇게 튀어나오며 소리를 질렀다. 손에는 흙 한 줌이 잔뜩 쥐어져 있었다. 뭐? 하다가 금줄 잡았어.
금줄. 응. 하고 외마디를 남기자 영식이는 수제 앞으로 살같이 달려들었다. 헝겊지겁 그 흙을 받아들고 사사치 헤쳐보니 땅은 재래에 보지 못하던 불구죽죽한 황토였다. 그는 눈에 눈물이 핑 돌며 중얼거렸다. 이게 원줄인가? 그럼 이것이 곱색줄이라네. 한 포에 대돈씩은 넉넉하게 잡히지. 영식이는 기쁨보다 먼저 기가 탁 막혔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다만 입을 반쯤 벌린 채 수재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리 와봐! 이게 금이래! 이윽고 남편은 아내를 부른다. 그리고 내가 뭘 했어? 그러게 해보라고 그랬지. 하고 설명하며 덤벼오는 아내가 왠지 어여뻤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껑충거리며 구덩이로 들어갔다. 그 흙 속에 금이 있지요. 영식이 처가 넘어 기뻐서 코다리의 고래등 같은 집까지 연상할 즈음 수재는 시원스레 말했다. 네. 한 포대에 50원씩 나와요. 오늘 밤에는 꼭 정연코 꼭 달아나리라 생각했다. 거짓말이란 오래 못 간다. 뿡이 나서 뼈다구도 못 추리기 전에 헐헐 벗어나는 게 상책이겠다. 안녕하세요. 달빛 책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김유정의 단편소설 금 따는 콩밭입니다. 1930년대 가난과 절망이 짙게 드리워진 농촌의 현실 속에서 한 청년 영식은 친구 수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콩밭에 금맥이 있다더라. 그 한마디에 영식은 농사일을 미뤄두고 잡을 들고 콩밭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수재의 말을 믿고 콩밭에서 금을 캐기 시작했을까요? 이 작품은 결국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돈일까요? 꿈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의 믿음일까요? 오늘 김유정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천천히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